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레알 코리아의 최현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보시고 계시지만 혁신과 성장의 조건, 인재 확보, 여러분 여러 단어로 사용하시죠. 탤런트 애퀴지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크루팅이라고 하고 하이어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인재 확보,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좀 보다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제가 발견한 트렌드들 관련돼서 이 시간 아깝지 않도록 40분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 우리 회사가 지금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 지금 정도로 괜찮고 올해 잘했고 내년 경영 계획들을 지금 한참 수립하실 시간인데 올해보다 좀 낮게 하자, 올해 고생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국내 기업을 12년 넘게 다니는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해 경영진이 뭐라고 하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기라고 하죠, 위기. 우리나라에서 위기 경영 굉장히 일반적이고, 어떤 기업이건 지금 혁신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광풍이 불잖아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한 100번 정도 안 들어보셨던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요? 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들을 그런 친구들이 좀 발견해줘서 또 다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전 세계의 99.9%의 기업들이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혁신을 할 거냐를 한마디로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혁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채용 얘기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기업 혁신을 얘기하지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붙어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성장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작정입니다. 기업이 대부분 혁신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제품을 혁신하거나 서비스 혁신하거나 가치를 새로 만들거나 소비자의 경험을 다시 리빌드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키고, 특히 대대적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볼까? 우리가 마켓에서의 포지션을 새롭게 해볼까? 프로세스를 좀 이노베이션 시켜볼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마켓을 찾아 나가볼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들 기업은 어떤 것들을 찾고 계시고 추구하고 계시나요? 제 첫 번째 질문은요, 기업이 혁신을 고민할 때 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완벽하게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쉽고 빠르고 싸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어제 수출 지수 사상 최대 또 경신했다고 나오던데, 수출 견인한 상품이 뭐죠? 단일 상품? 네, 대답하셔도 됩니다. 뭐죠? 예, 반도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반도체 강국이었습니까? 사실 반도체 라인을 하나 까는데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세요? 네, 몇 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이제 재직하던 당시 한 16조 정도 든다고 했었어요. 라인을 깔고 그 안에 파티클을 제거하고 수십 명이 들어가서 본인 폐로 다 공기청정을 해내는데, 그래서 첫 번째 수율을 높이는 양산을 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 16조.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16조를 깔아서 공장을 먼저 세우나요? 세웠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그때까지만 해도 테레비 팔고 냉장고 팔고 전화기 팔다가 그것도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저기 뒷방에 있고 갔다가 다 태우고 이랬지만, 반도체 사업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 한 일은 미국에 있는 지금 진대재 전 장관, 황창기 현 사장, 그리고 얼마 전에 퇴임하신 권오현 회장, 이런 사람들을 내노라 하는 반도체 회사에서 뽑아왔죠.
여러분 리크루팅과 탤런트 애퀴지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오늘 로레알 코리아의 가장 핫한 라인업 중에 하나인 입생로랑의 아이브로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눈빛이 바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리크루팅과 탤런트 애퀴지션의 차이를 나는 안다. 애퀴지션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온 단어죠? 여러분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Mergers and Acquisition이라고 해서 기업 인수 합병을 할 때 나온 얘기인데요. 리크루트먼트 오케이 좋은데 탤런트 애퀴지션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고 그 관점에서 이 TA라는 건 제 해석입니다. 누군가를 뽑아와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저는 탤런트 애퀴지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비즈니스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모인 우리 인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감히 기업 성장과 혁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본인을 잘 정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기업에, 우리 조직에, 우리 회사에 성장과 혁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전제로 제가 앞으로 한 35분, 33분 제 준비한 내용을 좀 진행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다시 사람에 집중해야 되나 이런 얘기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여러 기회가 있어서 하고 다녀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요약을 하면 일단 기술과 경쟁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죠. 제가 이제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저는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 우리나라 거 하나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가 일어나서 아리아, 타요 틀어줘 하는 게 그냥 너무 일상이에요. 저는 그 디바이스를 사고 배송이 오는 걸 기다려서 앱을 깔아가지고 세팅을 해줬지만 그 4살짜리한테는 이게 그냥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항상 있는 친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를 물어보면 날씨를 대답해주고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면 노래를 틀어주는 저희랑은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까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여기 계신 20대,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이 로봇과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세상을 살게 되실 거고요. 메이커스 페어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의 화랑이잖아요. 이제 환경 자체가 기술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고 있고 이건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그냥 볼트 너트를 조일 때 그 엔드 프로덕트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스마트폰을 안 쓴다 이것만 드셔도 제가 아이브로우를 드리겠습니다. 없죠. 아이폰이 작년에 10살 됐어요. 10년 만에 완벽하게 거의 모든 지구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처음에 차고에서 만든 회사에서 만든 일이에요. 똘똘한 개인 한 명을 뽑으면 이제 그 엔드 프로덕트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제한이 됐고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신세대들 밀레니얼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 밀레니얼이시지만 이제 새로운 Z세대가 오고 있잖아요. 항상 세대가 바뀌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마음속에 요즘 애들 버릇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들이 선호하는 테이스트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신세계가 주 35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네이버 애널리틱스 같은 데 가서 워라벨을 한번 쳐보세요. 이 빈도수가 제가 오늘 여기 장표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빈도수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는지를 전문가가 아니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나의 삶, 나의 해외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회사를 기꺼이 선택하겠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자체가 권력이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한 회사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겠는가? 슈퍼템프를 아시나요? 슈퍼템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내가 한 달만 일하면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한 회사에 종속되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채용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바뀌고 채용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어서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에 적합한 인력을 뽑아야 되고 지원자 검증 루트 뭐 방법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별로 안 하시나요? 인재 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앙일보고요. 주말에 뭐 비즈니스란에 게재된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기술들이 이렇게 많고 직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나 부족한지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인재 부족이라는 연구가 제가 2011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근무할 때도 인재 부족 보고서를 막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7년, 8년 됐던 얘기죠. 그래서 인재 부족,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코딩을 하는, 그래서 초등학교 요즘 코딩 붐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한문학원 보내던 아주머니들이 지금 코딩 학원을 막 미친 듯이 보내고 있고, 코딩을 하면 마치 잘 팔려갈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하시고 계셔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당연히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가 발굴이 될 것인데,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써놓고, 뭐 해외 금융사들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 좀 우리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인데요.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핵심 인재는 누구냐?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핵심 인재 리스트에 그냥 올라와가지고 로우 프로파일이건 하이 프로파일이건 핵심 인재 보너스를 받거나 얼러원스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떻게 정의됐는지,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려고 하는 핵심 기술은 무엇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그래서 채용 담당이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지, 최근에 뜨는 기술을 확인하기도 전부터 팔려나가고 있고, 스타트업의 80%가 본인이 상장하려고, 내가 롱텀 비즈니스를 하려고 스타트업을 열지 않는데요. 조금 있으면 구글이, 페이스북이 나를 사주겠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30대가 되기 전에 100억대 자산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사회활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거기에 뭐가 있다? 워라벨이 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입사원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빨리 돈을 모아서 적금을 넣어가지고 결혼하면서 대출을 얼마나 적게 받을까가 아니고, 지금은 돈을 얼마를 받건 한 해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나이키의 치프 탤런트 오피서, 오리건에 본사가 있고요. 여기 가보면 이제 아디다스랑 같이 이렇게 딱 맞붙고 있는데, 그 탤런트 오피서가 1년에 반을 실리콘밸리에 있고 하루에 5명씩 인터뷰를 한대요. MS가 링크드인을 왜 산지 아십니까 혹시? 링크드인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IBM 코리아에서 채용팀장으로 일하다가 로레알 코리아에 딱 인사팀장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의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이걸 전부, 이 데이터를 전부 크롤링을 해가지고, 아, 애플이 왜 갑자기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기 시작하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링크드인 데이터를 긁어내려서, 아,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 많이 뽑는지를 보고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CJ도 바이오 부분이 제일제당의 주력 사업 부분이 됐듯이, 신사업 하려고 하면 그냥 대학에 가서 뭐 전문 용어로 도리 친다고 하죠. 입도 선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인력들을 다 긁어오는 일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공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앞에서 비즈니스 얘기, 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들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뭐 더 나은 인재를 조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채용 혁신을 하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제 연구원으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요즘 좀 감지되는 글로벌 채용 트렌드들, 뭐 지난번에 이제 컨퍼런스 다녀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라서 편안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사례를 좀 여러 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기업 사례들이 꽤 나와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노출이 돼서 최현수가 이 기업 사례를 이렇게 팔고 다니더라 이렇게 좀 안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첫 번째로 제가 뽑은 키워드는 채용. 그 어떤 에리어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이다. 왜냐?
지금 사실 디지털이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디지털 마케터를 뽑은 게 몇 년 전부터입니까? 한 10년 됐죠. 디지털 마케터라는 직무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게 뭐 벌써 한 10년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는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클라우드가 일반적인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데이터가 만나면 이제 HR 자체가 디시전 사이언스가 된다. 왜 그러냐? 인사 자체가 사실은 변수가 뭡니까? 변수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라서 저희가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신있게 파이낸스보다는 HR이 훨씬 더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건 늦을걸? 뭐 이런 얘기를 파이낸스 팀에 막 하고 다니는데요. 기분 나쁘라고.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소셜, 뭐 트렌드, AI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HR은 이 의사결정의 과학을 얼마나 추구할 수 있느냐로 점입 가경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SPSS를 사스를 배우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애널리틱스 기술을 배우러 다니시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 지금 comparematch.com 이라고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전 세계에 이미 HR 솔루션이 1200개가 나와 있고요. 그 1200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재에 제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mparematch.com. 여기 이미 HR 솔루션 회사 1200개가 넘는다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업 중인 HR 솔루션이 뭐가 있나요? 52시간 때문에? 예, 출퇴근 관리 기록 뭐 솔루션은 우리나라가 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씁쓸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뭐 경영은 하이브리드 속에서 어디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거냐, 의사결정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채용에서는 그런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극강의 효율성. 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채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삼성의 그 GSAT 몇 명 봤습니까? 하루에 그 많은 인력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 감독관이 몇 명이고 시간 4시간씩 쓰고 있고 학교 빌리는 데는 또 얼마나 돈이 들며, 그러니까 공채 프로세스가 이렇게 볼드하게 있으면 사실 효율성 추구가 굉장히 어려운데, 더 이상 이제 효율성을 양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이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극강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뽑았다가는 그 사고 역시 굉장히 크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간을 막 들여서 효율성을 버릴 거냐, 아니면 시간은 적게 들지만 좀 적합성은 떨어지고 기술력만 보고 뽑을 거냐, 이런 양보가 이제 없어지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IBM 코리아가 연에 80명씩 공채를 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는 굉장히 드문 공채 규모가 큰 회사죠. 와블리라는 건 작년에 개발됐고요. 챗봇입니다. 공채 때 우리 신입사원 채용 담당자들이 뭐에 가장 고통받냐면, 요즘 이제 예전에는 당사자들이 전화했잖아요. 뭐 전형 일정이 언젠가요? 합격은 했나요? 불합격했나요? 요즘 누가 전화하죠? 아버님, 어머님들이 전화해요. 나한테만 얘기해라. 내가 절대로 얘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콜센터가 여력이 있을 때 친절하게 되지만 지금 서류 전형 끝나 있고 막 지원서를 미친 듯이 뽑아야 되는 시점에 그게 잘 안 되니까, 동일 퀄리티가 안 되는데 거기서 불친절하게 하면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걔 되게 불친절하대 하고 이름이 다 릴리스가 되고, 그런 트랜잭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챗봇입니다. 챗봇 개발을 하는데 앞단 작업은 굉장한 노가다입니다. 뭐 질문 유형을 분류하고 그걸 일일이 나래비를 세워서 음원과 음소를 분리하고 그걸 AI한테 학습시키죠. 그래서 제가 밤 12시 11분에 일부러 어제 해봤어요. 저녁 일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막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제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알로그 디자이너라는 직무 이름을 들어보신 분? 들어만 보셨어도 제가 아이보로 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다이알로그 디자이너 뭔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로봇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렇게 대답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저렇게 하트를 날리면서 네, 뭐 도움이 되셨, 이런 걸, 이 AI의 성격을 디자인하는 직무예요. 우리나라에 채 30명이 되지 않아요. 이런 직무들이 이제 이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IBM의 직원이 되고 싶을까요? MS에도 필요할 거고, 구글에도 필요할 거고, 뭐 네이버에도 필요할 거고, 카카오톡에도 필요할 건데,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갑질을 하면서 저는 한 달 일하는데 3천만 원 아니면 일 안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AI뿐만이 아니고 RPA, 로보틱스, 센서가 모든 HR의 밸류 체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옆집에서 일어나는 되게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액티베이션이.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 회사의 공채 프로세스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지원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적합한지 언어 분석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언어 분석을 하고, Cognitive Ability Test라는 게 이제 우리의 SSAT 같은 거죠. 그걸 집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팻이라는 건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냐면, 앞에 문항을 맞췄는지, 오답은 어떻게 오답을 틀렸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문항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난도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뭐 40문항, 64문항이 다 달라서 이걸 뭐 옆에 앉아서 친구랑 해도 전혀 변별력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리티 테스트라는데, 워크스타일 인벤토리는 본인이 이렇게 막 찍고 나면, 아, 최현수님 당신은 HR을 하지만 마케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스타일을 알려주고, 이게 기업에 커스터마이즈 돼서, 뭐 국내 뭐 대기업은 9대 직군, 뭐 256개 직종, 뭐 거기에 수만 개의 직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직군을 셋업을 하면 그걸 뽑아주는 에이온 휴잇의 또 다른 어세스먼트 툴이고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하이어뷰. 로레알 코리아도 1분 동영상으로 저희가 지원서서 접수를 받는데, 저거 딱 찍고 나면은 저기서 그 관리자 화면에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지금 분노가 어느 정도고, 긴장을 얼마나 했고, 페이크는 얼마나 쓰는 것 같고, 이런 걸 보여줘요. 그리고는 비로소 구글의 행아웃, 여러분들 맨날 들고 다니는 페이스타임 같은 걸로 한번 만나죠. 지금 우리나라 되게 조그마지만 지방에서 그 공채 면접일 날 올라오느라고 지원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줄여서 비로소 그 다음에 파이널 라운드로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한 해에 5,000명을 뽑으면 한 명이 12명의 면접관을 만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배수라 그래서 15,000명을 뽑으려면 면접위원이 몇 명이 들어가나요? 이제 더 이상 효율성과 적합성을 양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런 거 다 한글 안 되잖아요. 제가 제 글 3,800단어를 넣고 뽑아본 에이브릴이 해주고 있는 저의 성격입니다. 빅5뿐만이 아니라 제가 중요시하는 밸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3,800단어 정도 되면, 뭐 양이 길지만 짧으면 짧다고 하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인가요? 그게 샘플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시민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컨퍼런스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찌됐건 이제 채용의 전 프로세스에서, 전 밸류 체인에서 자동화, 알고리즘, 인공지능은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됐고요. 너무 영광스럽게도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죠. 마이어스에서, 뭐 아직 로레알은 롤아웃을 영어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 회사인데 되게 신기하게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솔루션 도입하고 있고, 뭐 IBM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구글에 그냥 왓슨 저기 코그너티브 어플리케이션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AI랑 대화하시면서 뭐 너 뭐 하고 싶니? 이런 거 막 물어봐요. AI 왓슨이 막 무슨 얘기 하다가, 그냥 너 영문 이력서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영문 이력서 올리면 지금 전 세계에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 제안해 줍니다. 당신한테 피트니스가 제일 높을 것 같은 포지션들을 이렇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냐? 사실 HR 중에서도 채용은 한 사이클의 주기가 가장 짧고 금방금방 결과를 볼 수 있죠. 데이터 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인터뷰어들이 아주 정량적으로 인풋을 넣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내고요. 비교적 빠르게 그 리액션을 볼 수 있는 뭐 인사의 펑션, 모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빠르게 들어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영역이죠. 자, 진짜 본 게임입니다. 제가 진짜로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입생로랑의 아이브로우를 드리겠습니다. 탤런트 SCM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 4B에서 시작하라고 했는데요. 세계는 잘 아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슈퍼템프가 됐건 긱워커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대상이 되면 기업은 인재풀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자연스럽게 더 플렉서블한 계약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네 번째 B가 뭘까요? 용기를 가지시고 네 번째 B, 네. BOT. 정답. 네. BOT 뭐죠? 제가 인터널라이즈 하기로는 이제 챗봇, 로봇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할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인력 계획과 수급 전략이 모두 통째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채용을 하겠다, 공채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년 3월 공채하려면 한 1월쯤 몇 명이나 뽑을까요? 야, 수요 받아봐봐. 수요 다 받았는데 21명이면 뭐 이렇게 안 뽑아? 50명 뽑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자원이 제한적이라서 이렇게 케이던스, Annually Resource and Capability Management 케이던스를 해야 되면 뭐 이렇게 이잡듯이 본다고는 하지만 이 인력 수급 계획에 뭐가 빠져 있냐면 누구나 다 이 일은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자리에서 A가 빠지면 이 자리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있기 때문인데 로봇이나 챗봇이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다면 인력 계획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야죠. 아, 이 일은 봇이 하고 이걸로 직무를 다시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이런 걸 뽑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사업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은 누가 있고 이걸 누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죠. 한 해 동안 로컬 마켓 또는 그 현지에서 쉬지 않고 매달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킬 갭 클로저 전략인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 뭐 샘플입니다. 한 기업의 샘플인데 우리 로컬 마켓에서는 이런 기술은 어떤 영역에서 갭이 너무 커서 이걸 줄여야 해요. 이게 인사 담당 임원이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맨 첫 번째 장표로 깔리는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로컬 마켓에서 비즈니스 이런 에리어에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지금 스킬 갭이 지금 너무 커서 클로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 열심히 찍고 계신데 사실 이런 표는 금방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은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기술, 인재, 기술의 갭 누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채용팀이 정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채용 담당자 중에 정말로 면접에 들어가서 레드 플래그를 빡빡 들고 계시는 채용 담당자들이 몇 명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채용팀에서 이런 기술 갭에 대한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핵심인재 관련돼서 강의하면서 핵심인재 승인을 인력관리위원회 같은 데서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뭐 한 그룹사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승인을 하나요? 한 기업의 핵심인재를 뽑으면서. 그래서 육성을 할 사람들, 요즘 글로벌 기업들 공채가 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채를 줄여가고 있지만 왜냐?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A라는 기술자가 나가서 A 기술이 필요한데 시장에서 A 기술자를 뽑아서 사람 구실하도록 한 3개월, 6개월 랜딩을 시켜놓으면 시장의 기술이 A-로 바뀌었거나 B가 되면 A 기술자를 사왔으니까 이 사람이 A-나 B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키워서 쓰자라는 빌드 전략. 사와야 되는 건 이제 티피컬한 것, 금방 변화되지 않을 것을 그냥 사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경력 채용 시장에서 되게 잘 팔리고 있다. 아, 내 기술이 뭐 금세는 안 바뀔 거고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슈퍼템프들이 이제 긱 워커스까지 굉장히 많을 거고, 뭐 이번에 그 트렌드 코리아 2019에 보면 크몽이 떴잖아요. 내가 필요한 기술을 3,000원에, 5,000원에, 10,000원에, 20,000원에, 50,000원에 이렇게 사서 쓸 수 있는 플랫폼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챗봇 로봇은 앞에 와블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먼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야심한 밤에 제 선배한테 그냥 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메일을 받았죠. 자동 회신 메일이고요. 메일 줘서 되게 고마운데 당신이 필요한 HR은, 그러니까 HR 서비스는 24시간 뭐 365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일단 물어볼래?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전화 줄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R 비즈니스 파트너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완전 시니어 리더십 팀한테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이런 솔루션 센터에서 쉐어드 서비스로 해결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도 이미 그걸 롤아웃 시작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뭐 지금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회사 역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PC, 깡통 PC 이렇게 주고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세팅하실래요? 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부르죠. 야, 일로 와봐.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이 일반화됐다면, 당신은 이 친구가 공채할 때 이 친구가 챗봇이랑 잘 커뮤니케이션 하나? 이 친구 로봇이랑 협업을 할 수 있나? 이런 어세스먼트 툴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컨설팅 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심리과학 연구소들에서 어세스먼트 툴로 아까 말씀드린 SSAT, GSAT, 뭐 CSAT, KSAT 이런 애프티튜드 테스트에서 로봇과 함께 협업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는 뭐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칩이라는 인공지능 스피커인데요. 이제 모 그룹 계열사,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죠. 해외 기업에 그 아주 시니어 VP급 이상한테 이미 이제 제공돼서 지금 학습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사임원이 물어봤답니다. 이 스피커 하나 받아놓고 연결한 다음에 사내망에 연결됐다고 자기가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하길래 내 다음 월급일은 언제야? 며칠이라고 말해주고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키노트 스피치에서 얘기하셨었어요. 그 인사임원께서. 이런 세상이 이게 보스로 대체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임원 비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자명한 인력 계획과 수급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2분 파견직이더라도 거기서 마이너스 1 헤드카운트 해야 되는 거죠. 챗봇은 이미 너무나 진화하고 있고 어드바이저리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뽑은 트렌드는 그 2017년 IBM의 시수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이게 쉐어웨어입니다. 구글에 가셔서 치시면 됩니다. 거기 CHRO 버전에 What to do라는 것에 이제 전 세계 6,000명의 CHRO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케팅 렌즈를 가지고 모든 HR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리크루터들, 탤런트 애퀴지션 스페셜리스트들한테 이 얘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뭐 마운틴뷰 실리콘밸리 출장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래서 조금 오래돼서 보면 야후 헤드쿼터 앞에서 톡박스가 이렇게 타코 트럭 운영하면서 무료로 나눠주고 우리 하이어링 하고 있어요 이러고요. 구글 저기 버스 스탑 앞에서 야후가 여기다 커피 주고 있습니다. We are hiring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밑에 사진은 메리어트에서 주방장을 뽑을 때 게임을 하도록 해가지고 게임을 잘하는 사람 뽑고 있어요. 이게 RJP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방장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설계해서 게임을 해가지고 이걸 잘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고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전쟁터죠. 제가 예전에 아마존에서 이제 애플 간 우리나라 엔지니어 인터뷰를 딱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저기 인터뷰어님, 그때 이제 수석 연구원이었으니까 저기 사거리에 나가서 한번 봐라.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야후,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줄줄이. 제가 그 어떤 기업에 가서도 제 커리어가 망가질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잘해주는 회사한테 가려고요. 브랜딩은 이제 CEO한테 리크루터들이 리퀘스트 해야 되는 일입니다. CEO에게. 채용 담당자들이. 당신이 직접 발로 뛰어서 인플로이어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 잘 안 와요. 그래서
14년인가요?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 그 지방대 엔지니어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너 와라. 뭐 팔려갔고, 글로벌 헬프데스크에 한국인 헬프데스크가 신설된 해 아닙니까? 페이스북에. 패시브 캔디디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 열심히 링크드인을 찾으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행복하게 그 회사에서 너무너무 나를 잘 대해주고 내가 핵심 인재라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데려오는 게 성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이미 하고 있어서요. 똑같은 컨셉이에요, 마케팅이랑. 우리 제품에 관심이 없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그 마음을 뺏어올 거냐, 지갑을 열게 할 거냐. 요즘 AI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커스터마이즈드 마케팅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채용 서비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공채가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그래서 채용 담당자들이 가장 지금 확보해야 되는 케이퍼빌리티 중에 하나가 소싱 케이퍼빌리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화력을 많이 발휘하는 게 내부 추천제죠. 소셜 리크루팅 일반화된 건 너무 오래됐고요. 링크드인에서 레포트를 만들었는데 이미 5,000 네트워크 이상인 리크루터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많다. 내부 추천제는 제 논문이기도 하지만 여튼 이렇게 뽑으면 성과가 좋다. 오래 다닌다. 그래서 반도체사에서는 입사할 때 1,000불, 1년 있으면 또 1,000불. G사에서는 레퍼럴 없이는 오피셜 인터뷰 못 간다는 게 이미 정설로 얘기되고 있고요. I사에서는 뭐 직급별로 1,000불, 2,000불, 3,000불, 4,000불. 월드 넘버원 코스메틱 컴퍼니 아시죠? 아시죠? 거기서도 여러분 A급이 A급을 추천할까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A급은 A급을 하는데 B급은 C급 하고요. C급은 A, B, C 다 한답니다. 저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링크 보시고 싶으시면 거기 좀 새로운 내용이 있고요. 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캔디디스를 마케터처럼 데리고 오려면 정조준해서 해야 되고 뭐 탤런트 매핑을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뭐 사업 성공을 위해서 어떤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는 심플한 퀘스천을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여기서 뭐 나온 인사이트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튼 이렇게 마지막까지 만들어서 앞에서 들으셨던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하고 있었었고요. 2명의 리크루터가 2달 만에 했던 일입니다. 이제 탤런트 매핑이라고 해서 서치펌들한테 마켓에 있는 사람 다 긁어다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탤런트 매핑 아닙니다. experience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HR 전체 밸류체인에서 마케팅 용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객의 우리의 캔디디스의 경험을 더 하이라이트 할 거냐. 그래서 뭐 디지털 온보딩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따른 고용 가능성, 뭐 이 차이가 탤런트 마켓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용 경쟁력이 인재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성패를 가늠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4가지 디멘전에 14가지 케이퍼빌리티를 정의하는 회사도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제가 교재에 넣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문화와 제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켓의 현실을 내부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우리 회사는 이거 못하니까 우리 회사 되게 수직적이니까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디지털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비즈니스를 막 설득해야 되고 비즈니스 인풋 받으셔야 되고 디지털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써야 되는 단어들을 센스 있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전략을 실행하도록 도와주고 사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터뷰에 들어가서 레드 플래그를 빡빡 들 수 있는 뭐 100명에 1명이겠지만 그래서 가장 마케터다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always on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딱 넣어줘야 되는 always on이라는 전략의 이름이더라고요. 채용 담당한테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케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마케터가 얘기한 너무너무 사랑하는 문구 하나로 마무리할게요. 기업의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솔루션. 그래도 몇 년 전까지 인터브랜드 1위를 놓치지 않던 코카콜라의 CMO가 한 얘기인데요. 최고의 사람과 함께 일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최고의 사람들을 기업 안으로 끌어들여 오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끝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